한국에 있는 우리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경찰학개론 총론 강론 내용들 중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것들, 난해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 선생님 이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 부분은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당연히 어려워하고, 한 6개월 정도 공부한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찰 행정법 법원 파트에서 나오죠.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문법이라는 것은 성문, 문서에다가 글자 새긴 법 체계를 우리는 성문법 체계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나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해서 불문법도 인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성문법 중에 이제 최고의 법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헌법 밑에 법률이란 게 있고, 법률 밑에 명령이란 게 있어요. 법률은 헌법 제 40조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그래서 의원 입법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명령은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을 할 때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 각부 장관에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해줘요. 그 헌법 제 75조, 95조에서 규율하고 있어요. 75조는 대통령에게, 그 다음에 95조는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각부 장관께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제정한 법 형식을 우리는 법규 명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명령이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법규 명령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법규 명령이라는 게 뭐냐? 봐보세요. 법률 규정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이다 이게. 명령은 명령인데 법률 규정의 성질을 갖는다. 즉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은 국회가 제정해야 법인데 이건 행정부가 제정했죠. 그래서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효력보다는 법률과 유사한 거의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규 명령은 법률 밑에 있죠. 그래서 법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됩니다. 그 중에 명령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또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명령은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법규 명령은 법률 규정으로서 성질을 갖는다는 것. 행정 규칙은 법률 규정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즉 법률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 다 법률 밑에 있기 때문에 법률이 위에 있죠.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규 명령이죠. 자, 법규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법률 규정의 성질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도 오케이 효력이 있고 행정조직 외부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내라는 것은 행정주체 내부, 우리 경찰 공무원 포함한 모든 행정직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 그 다음에 외라는 것은 국민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내, 그 다음에 대외, 양쪽 다 구속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쌍면, 양면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도 여러분들이 국민의 경찰권 발동하는 것은 경찰행정 주체인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규 명령에 위반해서는 안 되고 국민도 법규 명령을 위반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 즉 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법규 명령에 의해서 자유 권리 등을 구속받고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겁니다. 법규 명령에. 그런데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부정된다는 겁니다. 법률 규정의 성질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외적 효력 없고 조직 내부적으로 대내적만 효력만 인정돼요. 그러면 외적인 효력 없고 내적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면, 편면적 구속력만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을 할 때 수명 하급 간청이나 수명 공무원을 구속한다 그랬죠. 명령을 받은 하급 간청, 명령을 받은 부하 공무원만 구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다. 편면, 인면적 구속력. 그 다음에 법규명령은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헌법 75조, 95조에서 개별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에 제정하는 것을 위임명령. 그 다음에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과 총리, 각부 장관께서 뭐 근거 없이 제정하는 거 우리는 집행명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법 형식에 따라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눠지는데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령, 부령은 시행규칙 이렇게 표현하죠. 행정규칙은 크게 이제 광의 훈령과 고시로 나눠지는데 형식에 따라서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광의 훈령에는 협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이 있고 우리는 두 문자로 협장, 그 다음에 지시는 개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그 다음에 예반, 그 다음에 일일명령, 일일, 그 다음에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 일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두 문자로 암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법규명령 근거로 보도록 합시다. 위임명령. 헌법 75조와 그다음 헌법 95조에 근거하여 상위 법령의 개별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상위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 개별 구체적인 근거. 그러니까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법규명령 제정할 수 있다. 그중에서 위임명령. 이건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개별 구체적 근거를 기준해서 개별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되는 거죠. 포괄적인 허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 전소적 사항, 즉 법률로서 규정하라고 한 사항들은 법규명령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만 위임 가능하지 전부 위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집행명령은 개별 구체적인 법의 근거는 필요 없고요.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세부적 집행하라는 명령을 말합니다. 행정규칙은 법령 규정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정권의 당연한 권능으로 제정함. 자, 법령의 근거는 불필요하다 그랬죠. 자, 자, 보세요. 행정규칙은 대내적 효력만 인정되죠? 자, 외적, 대외적, 국민의 자유 권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령의 개별 구체적인 근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유인명령은 넓게 본 법규명령은 상위 법령의 개별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죠.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형식 및 효력 발생 보니까 법규명령은 문서, 그 다음에 반드시 공포를 해야 됩니다. 왜 공포를 하느냐? 국민의 자유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등 하므로 반드시 공포를 해야 돼요. 공포한다는 건 관보에다 게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2일이 지나야 효력 발생합니다. 법규명령은. 그러나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직접 관계되는 규정, 즉 직접 관계되는 법규명령이 되면 30일 지나야 효력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전제 조건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법률의 부칙 규정에 이번에 개정된 뭐뭐뭐는 개정 후 6개월 지난 다음에 효력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6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 나오죠? 좀 전에 봤던 훈령이나 고시 이런 것들 문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훈령이 또는 하급 관청에게 그 다음에 뭐 직무상 명령된 하급자에게 도달하면 효력 발생하므로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규명령을 위반했다. 위법입니다. 위법. 왜? 법규명령은 법률 규정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위반하면 위법이 되고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중대한 위반이고 그럴 때는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요. 단순한 위법일 때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법률의 규정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고 적법입니다. 왜? 법률의 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반행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즉 위법했을 때 무효 취소가 되는 거죠. 적법일 때는 효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위반자는 그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는 가능합니다. 국가공무 78조에서 징계는 가능하다. 특징 나오죠. 법규명령은 국민의 자유, 권리, 제한, 의무 부과도 국민에게 대외적, 외부적 효력이기 때문에 일반 권력 법률 관계라고 그 위에는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발해지는 명령이죠. 그리고 법령에 개별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보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법규명령은 법률의 아래에 있죠. 그래서 법률의 위에 딱 위의 원칙. 그 다음에 법령에 개별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유보원칙 둘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 효력이 딱 있죠. 외부적 효력,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 즉 법규명령이나 법률은 일반적이다. 일반적이다 하면 불특정 다수, 국민, 불특정 다수, 사람을 의미하고
추상적이다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의 업무, 사건 등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률이나 법규명령은 일반적이면서 추상적인 성질을 가지는 규율이다. 우리가 일반적 형법 제250조 1항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장기 5년 이상 징역 근거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는 대한민국에는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적용되죠. 그래서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이란 결과가 발생한 모든 사건, 목졸라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망치를 쳐 죽이고 배고픈데 밥 안 줘서 죽이고 교통사고를 이자가 죽이고 물에 빠져 죽이고 한 모든 불특정 다수의 살해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죠.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입니다. 법률이나 법규명령은. 그래서 앞에 일반적이다 이 말은 사람을 뜻하고 추상적이다 이 말은 사건, 업무를 말합니다. 그럼 일반적이 반대말이 개별적이죠. 추상적이다 반대말은 구체적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훈련과 직무명령 할 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판 규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구속하고, 왜? 법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이 법인 저 법인지 판단하는 재판의 근거 규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주체인 우리 행정기관, 국민, 양쪽 다 구속하죠. 그래서 양면적, 쌍면적 구속력을 가진다. 근데 행정규칙은 그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죠. 대내적, 내부적 효력이 있죠. 그래서 특별 권력관계, 다른 말로 특별 통치권에 근거하여 그 행정조직 내부에 있는 구성원을 직접적 규율 대상으로 한다. 특별 권력에 기초한다 이렇게 나오죠. 법률의 개별 구체 수권, 근거를 필요하지 않는다. 유보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칙도 법률의 밑에 있죠. 그래서 법률이 우위하다는 원칙, 우위에 있다는 원칙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규명령도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되고 행정규칙도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둘 다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규율한 법규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대외적 효력이 없다. 구속력이 없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수명자, 이때 수명자라는 것은 요거 하급기관이나 하급 직무상 하급자를 말합니다. 웬만한 효력이 있다.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되지 않고 적법입니다. 유효하고. 그러나 그 행정규칙을 위반한 자,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가공무법 78조에 근거하여 징계는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비교해봤어요. 자, 법규명령, 행정규칙, 명령이죠, 명령. 명령이고 행정부에서 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법규명령은 여러분들 개별 구체적인 헌법 75조, 그 다음에 95조 근거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이 발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률 규정의 성질을 갖는다. 명령은 명령인데 법률 규정의 성질을 갖는다. 법률 밑에 있지만 법률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규칙은 명령이지만 법률 규정의 성질을 갖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걸 쭉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규명 행정규칙을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난해한 부분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부분들, 제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글을 남겨주세요. 이 부분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럼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다가 강의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또 2020년 2차 시험 합격을 해서 오늘 하루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 존경 갑시다. 충성!